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핫핸드 오류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몇 번 연속해서 농구 게임에서 슛을 성공시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감이 좋다고 생각하며 계속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이 핫핸드라고 하는 믿음은 실은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985년에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 로버트 발론, 그리고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연속된 성공을 보면서 지속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실상 오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와 핫핸드 오류,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모두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 조작하는 데 쓰이는 미묘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관여합니다. 연애에서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호감 표시가 누적되면 이 사람은 내게 진지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며칠 연속으로 메시지를 보내오거나 주기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이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핫핸드 오류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작은 관심이나 호감 표시가 연속적으로 그냥 보였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짜 감정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핫핸드 오류와 비슷합니다. 그냥 작은 관심이나 호감 표시가 몇 번 보였을 뿐이지만 이것을 그냥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짜 감정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착각은 연애 초반에 자주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초기 관심의 함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연애 초기의 강렬한 관심이 관계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을 뜻하죠. 하지만 이런 초기의 착각이 깊어지다 보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에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핫핸드 오류처럼 한두 번의 작은 행동을 확대 해석하면서 상대에게 갖게 되는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이죠. 가스라이팅과 이 핫핸드 오류는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면서 상대가 자신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핫핸드 오류와 같은 착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자주 챙겨주잖아, 널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자신의 진심을 믿도록 만듭니다. 반복된 관심과 애정 표현으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된 애정 표현 때문에 피해자는 그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가해자의 조작과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핫핸드 오류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안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급격히 바꿀 수 있고, 이때 피해자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녀관계에서 핫핸드 오류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대감의 왜곡입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이나 말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인 몇 번의 친절함이 지속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의 왜곡은 특히 감정이 예민한 상황에서 심화되고, 이는 곧 관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러한 기대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감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연애에서 상대방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동일한 관심과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핫핸드 오류에 빠져서 상대방의 작은 관심이나 애정 표현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 심리적 상처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핫핸드 오류와 이 가스라이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패턴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것입니다. 핫핸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한두 번 보이는 관심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과 일관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벤트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전체적인 관계의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가스라이팅을 피하는 방법 역시 비슷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보이는 행동의 이유나 맥락을 깊이 살피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죠. 또한 관계의 초반부터 혼자서도 자신감 있게 서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줄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을 놓치게 되지만 자립심을 유지하고 자신이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자립심을 잃지 않는 것일 겁니다. 연애는 누구에게나 설레고 매 순간이 기대되는 경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핫핸드 오류처럼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거리를 두는 사랑이 중요하죠. 이것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녀 관계에서 핫핸드 오류와 가스라이팅은 때로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심리적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평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애가 아무리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좌우되기 쉽다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하죠. 여러분도 앞으로 연애에서 이런 심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